네,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재밌죠? 네. 오늘 그 대개봉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토크 자리를 만들어봤는데 영화가 좀 그 겨울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매일매일 좀 참담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언제 끝나려나,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일종의 어떤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행동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리고 너무 추웠고, 왜 우리는 겨울마다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추위를 지켜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 기록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로 만들어지고 같이 또 이렇게 스크린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감독님 진짜 빨리 이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픈 기억이고 힘든 기억이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그런 기억들을 발판으로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영화를 만드셔서 저는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었고 많이 웃다가 좀 약간 웅크려서 눈물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개봉 첫날인데 어떻게 보셨을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먼저 감독님 인사를 좀 듣고 또 이렇게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첫날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난 김현지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경남 소속의 PD고요. 영화 남태령 연출한 김현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초이스를 하셨다. 먼저 여러분들 칭찬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분은 그 광장 어디쯤에 분명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작품을 통해서 연기로 만나고 사실은 이제 연출도 하시면서 이제 찐 영화인으로 우리 곁에 항상 같이 있는 손수영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 그 광장에서 오며가며 한 번쯤은 다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이 남태령 보고 그때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손수영 배우님 사실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출연하신 작품들, 만든 작품들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담 없이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이렇게 의지가 불타오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생명부지. 제가 오늘 보니까 방금 전에 감독님이랑 처음 만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의 영화에 이렇게 내가 나와서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앵간히 영화가 좋지 않고서는 발걸음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배우님께. 네, 당연히 영화도 남태령이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어떤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기록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남태령을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투쟁이나 막 시위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거창하고 엄청나게 조직된 무언가 어떤 힘들이 그걸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 마련인데 사실 그 트위터 안에 있는 개인들 방구석에서 네, 모니터 뒤에서 막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그런 개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들어낸 변화들이잖아요. 그런 힘들도 합쳐져서 근데 저도 그런 개인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집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남태령을 못 갔어요. 그거에 대한 부채감이 있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남태령을 꼭 가지 않더라도 그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연대라든지 연결감 같은 것은 어느 현장을 가서 힘을 보태든 만들 수 있는 어떤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어떤 그런 현장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남태령 가지 못한 네. 시각을 덜어 나왔습니다. 네. 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부채감으로 따지면 저도 남태령을 안 갔기 때문에 그러면 빚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서 이 자리에요. 네, 다 남태령이 없었던 근데 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건 감독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태령에는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때 그 X 지금 그러니까 X라는 말이 잘 안 붙긴 하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어떤 에너지 그리고 힘 그리고 그 현장으로 보냈던 어떤 그 열기 같은 것들을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 어딘가 그런 이제 그 상징적인 광장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스크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자리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그 서포터즈가 손수원 배우님이 되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너무 이제 이렇게 빚을 졌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빚을 갚는 크게 갚아주시는 인자까지 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친위 쿠데타의 선봉에 선 거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그 뉴욕타임즈가 윤석열의 부상과 몰락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제가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후진 정치인들이 있어도 한국의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를 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어코 내버려두지 않는 어떤 의지가 있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이렇게 매번 이렇게 증명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남태령에 가지 않았던 김현지 감독님도 아마 이제 그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 선봉에 서 있는 분이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그 내란과 관련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을 테고 믿기지 않는 역사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영화를 만들어도 분명히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콕 집어서 남태령의 하루 그 밤이 가장 길었다는 그날을 기록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2월 3일의 스펙터클이 굉장히 이제 와닿잖아요. 그리고 아주 치열했고 너무 영화 같고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전 경남에 있으니까 오지 못해서 그 현장에 계셨던 시민분들에게 저는 또 마음의 빚이 있었고요.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았고 근데 저 남태령 12월 21일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잠을 거의 저희 다 못 잤잖아요. 그때 내란성 두통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남태령을 보고 밤새 트위터와 전동 TV를 보면서 막 울고 농민가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발견한 것 같았어요. 왜 우리끼리 맨날 머리채 잡고 싸우지? 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싸울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될 거는 계급 갈등이 거의 지금 이제 저희 신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의 봉건 사회화 돼가고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그 계급 갈등을 타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끼리 싸우나 그 고민을 남태령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봤죠. 그래서 이걸 취재하고 싶었고 또 남태령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올라간 건데 이제 서울에 계시는 감독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남태령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취재하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 주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쟁점으로 더 가져가고 싶은 것들을 펼쳐내고 싶은 이 연출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주제의식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이제 그 광장의 어떤 역사 안에서 남태령은 플랫폼 안에서 그 SNS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미디어에서 아주 많이 주목하진 않았고 실질적으로 기록이 그렇게 정식으로 있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서 펼쳐놓은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필요성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다 여러분 혹시 트위터 하시나요? 네. 네, 유튜브 다 보시고 그쵸? 각자의 SNS가 또 다 있으신데 그날 SNS 상에서 뜨거웠던 만큼 지상파라든지 기존의 이제 기성 언론들이 그날 남태령 현장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갔던 카메라도 별로 없었고 갔더라도 잠깐 단신으로 찍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날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평가가 좀 더 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신 그걸 알고 있던 시민들이 오히려 더 독하게 기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독하게 정말 엄청나게 기록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각자의 방법으로 로우파이일 수 있는 날것의 네. 것들을 그 남태령에 가면서부터 버스를 타면서부터 핸드폰을 켜서 계속 기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는 그걸 다 받아서 이제 영화에 많이 쓸 수 있었고 현장감을 살릴 수 있었고 전농 TV는 그 농민분들이 라이브를 하실 줄을 몰라가지고 그날 처음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켰는데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막 엉망진창이어서 근데 그런 기록들을 제가 잘 받아서 어떻게든 이제 좀 보시기 편하게 하지만 그날 마치 내가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브이로그의 시대에 방송국 감독님들이 방송국 PD 소속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영화에도 아마 이제 그 많은 프로듀서님들이 그런 이제 그 일반 시민분들의 SNS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방송의 형태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참 사채빚을 쓴 것도 아닌데 빚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좀 도우면서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연대로 나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합니다. 손준 배우님은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세대라고 굳이 세대를 좀 가려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개인의 공간이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좀 익숙해진 세대가 분명히 있는 거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용기라는 것도 다른 형태의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 세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SNS에 그 세일러문 요술봉 얘기를 하셔서 큰 회자가 됐었어요. 네. 왜 그렇게 요술봉 얘기를 하시고 그 50만 원 비싸서 못 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이런 걸 쓰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굉장히 재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대장님께서 뭐 시위 현장이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뭐 화염병 들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때 깃발이 있었지만 더 형형색색의 깃발과 응원봉이 이번 시위에서 엄청 큰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술봉이 아니라 응원봉이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딱히 어떤 팬덤에 뭐라고 하죠? 소속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요술봉 같았거든요. 정의 이름으로 이걸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마법이 나올 것 같은 요술봉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세일러문 세대로서 네, 세일러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그런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나에게 그런 단숨에 악을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네, 용서하지 내가 자의식 관리 같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 못 가져본 요술봉을 좀 엄마가 안 사줘서 그런 요술봉을 좀 사볼까 찾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포기하고 네, 그냥 그 친구들하고 촛불 전라고 촛불 들고 나왔던 기억을. 그걸 적었더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고? 저도 SNS를 하긴 합니다. 눈팅도 많이 하고,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성명서 같은 것들에 사인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영화인의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로 이제 그 이름을 많이 올리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선뜻 나서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손수연 배우님께서 그 당시 이제 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 발표한 긴급 성명에도 또 이렇게 서명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명단이 있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어떤 필요성 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꺼이 참여를 해주실 텐데 지금 이제 그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응원하려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그 비난의 목소리를 접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과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네. 근데 뭐 이번 윤석열 퇴진 시위가 있었을 때 그런 서명 받는 것과 저는 뭐 평소에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다면 뭐 이야기를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제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가 관통하듯이 어떤 의제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고 그 각자 처한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달라도 사실 그 기저에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지 못하고 뭐 욕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뭐 그냥 이제는 그냥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타인의 불편함을 보기 싫고 타인이 어려운 것을 받고 같이 힘을 보태주고 싶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작정 욕하는 사람들은 그 타인에게 그 시선이 뻗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공격으로 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연기를 할 때도 느꼈고 연출을 할 때도 느꼈지만 내면이 정말 단단하다는 걸 지금 답변을 통해서 더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감독님은 옆에서 지금 손수연 배우님 말씀을 들으면서 AI로 탈만 씌우면 지금 향연님 아니면은 그 예랑인 깃발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것 같고 그분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사실 사이버 불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SNS 하면. 근데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돕고 싶어 해주셔서 저는 감독으로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내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자이크 이런 걸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범죄자나 피해자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약간 저 사라 코너 스타일로 유명하거든요. 물리키 항상 꼭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AI 써도 좋겠다. 내향인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최대한 좀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 에스텔님은
이렇게 뭔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 흑막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레퍼런스로 그런 걸 들었어요. 그 형사 가제트라는 아주 옛날 만화 영화가 있는데 보면 거기 빌런이 늘 의자에 앉은 뒷모습으로 고양이 쓰다듬는 팔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이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약간 그런 아지트 같은 느낌의 스튜디오를 구해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손소연 배우님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인터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냥 일원으로서 네. 네. 출연 섭외 오셨으면 당연 물론이죠. 네. 또 후속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후속편이 없어야죠. 죄송합니다. 큰일 날 얘기죠. 아니 그러면 그 뭐 프리퀄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단단히 마음 먹고 수습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그 세일러봉 세일러문 그 매직봉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약간 좀 그런 그 남태령의 케이스는 좀 마법 같은 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수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대한민국을 규정짓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뭐 K-팝 요즘 막 무용도 한국이 정말 강국이래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뭐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글로벌에서 소통할 지점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유독 이제 그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은 우리 내부 안에서는 이분법이라는 어떤 그런 그 명확한 그 편가르기에 조금 그 지쳐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혐오의 언어들도 부쩍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차별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세대로도 갈라지고 그리고 성별로도 갈라졌던 시대를 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하루지만 그 안에서 버텼던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추운 날이었죠. 그때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봤었던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 아마 이제 그 남태령을 제목으로까지 내세우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어떤 이상적인 공간, 광장이 열렸다라는 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경험을 하셨는지 이렇게 영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자료를 수집하시면서도 여러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일 처음 인터뷰한 분이 전주환 그 진주 농부 씨거든요. 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뭐 성소수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전직 군인이세요. 경상도에 굉장히 장남이시고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걸 다 털어 놓으시면서 그런데 현장에서 나를 도우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마주치고 대면한 순간 그리고 그분들이 날 도우러 온 순간 나도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나도 이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야겠다. 도와야겠다. 이분들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다. 그 말씀 해주실 때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다음 취재가 훨씬 마음이 편하고 그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그 순간 서로를 알아봤구나. 그런 걸 느꼈고 트위터 여기 실리지 않은 글 중에 나는 20대 청년이 있으신 거예요. 농민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거칠고 무서웠는데 무서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 곁에 있겠다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저 끝에 가서 계속 몰래 숨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분들이 그동안 고독했을까 외로웠을까 그 청년의 트윗을 보고 진짜 멋있다 감동적이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이 고독했군요 이걸 알아본다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전주환 선생님 너무 귀엽지 않아요?
페미니즘. 그리고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두 번 하니까 훨씬 더 쉽네요라는 말씀을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그 나이대 어른의 재치, 유머 이런 것도 감사했고 저희 전주영화제에서 저희의 그 뭐죠? 이거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짠 할 때 하는 말 건배사 그 지금 기억을 못하시 그게 페미니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세계에서의 소통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상으로 벌어지는 그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편의가 있어졌고 그걸 진짜 극대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모임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부차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광장이라는 건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글로만 읽었을 때 멀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고 타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면대면으로 옆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아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럼 게임 오버인 거죠. 서로 이제 그 알아두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린다는 점에서 남태령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2의 제3의 남태령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발전된 진보된 민주주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안에서 그 농민들과 같이 소통의 어떤 문을 열어준 주체일 수도 있는데 2030 여성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손수연 배우님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도 같이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이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아니면은 소외 같은 부분들의 의제를 발휘할 그런 마음도 있는데 오히려 2030 여성들이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역으로 그냥 대견하다 정도로 끝나는 역차별을 당한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배우님은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어떤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을까, 좀 광장의 그 여성들을 대변해서 느끼신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도 너무 인물이 많이 나와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그 어디냐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우리가 운동할 때는 약간 이들이 뭘 알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남자분. 했어요. 네네 그 김영수 지회장.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이 와서 정말 어떤 여기서 같이 있고 그것을 결국 아무런 뭐 대가 없이 그렇게 뭔가 호의라고 하는 것을 베꼈을 때 힘이 되게 됐다라는 말씀에 뉘앙스를 하셨는데 그런 질문이신 것 맞죠? 근데 그렇게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정면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투쟁과 맞닿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운 좋게도 이제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영화를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염병 던지면서 싸웠던 투쟁했던 거랑은 또 다르고 이제 그냥 너네들은 삶이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종종.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춰서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어떤 의제들이 또 첨예해지는 지점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깊게 알기 어려웠다가 뭐 이렇게 남태령 같은 순간에 자기보다 훨씬 어린 자기 자식들보다 더 어린 자식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름표를 걷어내고 개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계기가 이 분들에게도 또 그 세대를 허무는 뭔가가 되어준 거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모든 투쟁들은 어느 방식으로든 기록되어야 되지만 남태령 또한 이렇게 맥락을 잘 이어주는 또 다른 그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는 이런 영화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아, 네. 감독님이 들으시기에 이 영화를 만들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수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화염병 얘기를 한번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한 건데 예전에는 나가려고 하면은 화염병이랑 최루탄 감겨줄 그런 천을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재치 있는 깃발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준비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감장이 진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K-팝, K-무용 얘기를 했지만 K-감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극우가 판을 치고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그 안에서도 가장 젊은 어떤 민주주의를 좀 실현시키고 있는 곳은 한국이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격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또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제목 얘기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작이 어른 김장아 그때도 이렇게 그냥 제가 그런 좀 말씀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성의 없이 짓느냐. 비난을 좀 남태령 뒤에도 뭐가 좀 더 설명하는 말이 좀 있고 어른 김장아도 막 이 시대의 어른 이런 걸 써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저는 고심을 해서 무엇보다 이 남태령이 하나의 태도를 말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남태령식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남태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지 제가 결국 게을러서 그런 것은 그렇다면 배우님은 좀 제목에 대해서 엄청 임팩트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 김장아도 네. 엄청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김장아가 아니라 어른 김장. 남태령. 어른 김장은 진짜 더 이상 어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어른의 의미를 재정의해주고 우리 사회 초인이 어떻게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목이었잖아요. 이런 걸 원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장아 선생님 성함이 너무 독립운동가 느낌이고 너무 성함이 좋잖아요. 그래서 했었고요. 저는 근데 진짜 이번에 남태령을 보면서 그게 좋았어요. 어른 김장아 때 선생님이 진짜 엄청난 초인이 세상을 돌보셨는데 그렇게 한 명한테 우리가 이 짐을 지워도 되나?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는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때가 옳은 말씀입니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남태령의 그 밤에 작은 김장아들이 거기 남태령에 가득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 다 돌보신 거잖아요. 남방버스 기사님이 퀵서비스 기사님이 다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안 달라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선생님 말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남태령 땡땡 작은 김장아의 만남 이렇게까지 부제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역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그 영화 연출로는 장편으로는 두 번째 작품인데 김현지 감독님이 그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회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인지 점점 이렇게 굳건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독님께 박수를 한 번만 드리고 네. 저희 여러분께 이제 같이 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저희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정말 엄청난 저희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저희 오늘 처음 이런 걸 봤는데요. 이게 이름 키케밥이라는 건데 뭐 약간 옛날 호두 이렇게 조물락거리듯이 그냥 저 같은 아까 친구들 그 배급하신 분이 엄청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보같이 설명을 좀 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이게 네. 뭔지 알고 계신 분, 아유, 그렇죠? 처음 보신 분, 그렇죠? 저희도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네. 스트레스 푸는 용인가 봐요. 근데 배우님이 오늘 처음 이거 손에 쥐시자마자 놓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근데 이게 남태령적인 사고랑 연결해서 네, 제가 좀 약간 질문자의 고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려면 세대 통합 굿즈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슬라임처럼 갖고 놀 수 있고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호두 같은 기능을 하면서 두뇌를 이제 그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네,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굿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질문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 MBC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비싼 굿즈를 만든 흥분에 한번 받았습니다. 네. 두 분이 먼저 드셨는데 차례차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 어른 기장하고 2023년도에 잘 봤습니다. 그것도 3만 9천 명 정도 동원 관객이 동원될 거라고. 이것도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뭐다 읽는 거는 다 제대 다 관객들도 깨어 있기 때문에 남태령은 사실 연대 역사적으로 보면 동교대왕이 그 사도세자를 수원에 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이 남태령의 역사를 그렇게 짚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농민들도 아마 거기서 그 남태령 고개에서 뭉쳐서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보면은 서로 연결이라는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 연결, 성소수자도 등장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거 연출을 해낼 때 생각을 하고 했었는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찍히는 대로 그러니까 카메라가 가는 대로 찍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의도를 했으면 진짜 대단한 감독님이시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주 근데 사실은 제가 대단한 감독이어서는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이거 기획할 때 그때 이미 전동에서 감사의 무지개떡을 해서 광장에 돌리셨어요. 그리고 올해 퀴퍼에는 전동의 전면호이 참여하겠다, 부스를 차리겠다 이미 말씀하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런던 프라이드 그 영화처럼 우리 영화의 끝은 퀴퍼다. 퀴퍼의 전동 부스를 촬영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촬영을 하는 중간에 점점 저희는 그때쯤 되면 상황이 아주 정리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촬영 중에 갑자기 고공에 또 한 분이 더 올라가시고 막 대통령 윤석열이 감옥에서 걸어 나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좀 더 많이 복잡해진 건 있습니다. 저희가 퀴퍼를 찍으면서 너무 좋았던 건 김영수 지회장도 그 더운 날 고공에서 정말 힘드신데도 활짝 웃으면서 꽃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유채한 씨가 그 한평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을 때 보도 영상들을 보고 그분이 정말 비쩍 말라서 눈만 형용하는 상태였거든요. 되게 작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인터뷰를
몇 년 뒤에 이걸 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거구의 남성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좁은 곳에 자기를 밀어넣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랬는데 퀴퍼에서 그걸 너무 행복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청년 말벌들에게 준 영향만큼 이 노동자들 아저씨들한테도 큰 행복을 줬구나, 네, 큰 해방감을 드렸구나라는 마음이 그걸 보고 되게 행복했어요. 의도하고 찍긴 했지만 제가 대단한 감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5월 18일에 광주에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두 번째 뵙는 거고, 네, 아무튼 이제 그때보다 다른 감성적을 얘기해보자면 그 5월 17일이 강남역에서 억울하게 여성분이 돌아가신 17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남태령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있던 깃발이 현장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역시 행동하는 여성분들은 언제나 부사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광주에서 9시, 6시 출발해가지고 오느라 영화를 못 봤는데 그래서 집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시네마다를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DB가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독님께 집이 많이 다닐 때까 자주 빌려라고 했더니 일정이 있는 날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만날 수 있을 때마다 가긴 할 거지만 어떻게 하면 홍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관객으로 멈추시지 않고 네. 이제 홍보를 도와주시겠다고. 저는 이게 제 영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게 광장의 연결처럼 느껴지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광장에서 내가 했던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실현되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아니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나 과제를 좀 주세요. 과제를요? 말씀만 듣고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오시게. 감독님의 요구사항 10개명 뭐 이런 거. 네.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지? 수제트에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스트레스 아까도 써고 왔는데 네. 친구들한테 입소문은 내고 있긴 하고. 네. 네. 저 그리고 광장에 왜 여기에 등장하셨을 것 같은 분들은 스스로 많이 보러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에 계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남태령을 몰랐던 분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저 꼰대는 나랑 말이 안 통할 거야 생각해서 약간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혹시 한번 나랑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그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예를 들면 이제 집안 친지 뭐 이런 분들을 좀 공략을 하시면 거의 원양어선 쌀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보시고 나면 어떤 반응이실까? 그 영화에 나온 TK의 딸들은 거의 저의 한풀이 같은 거거든요. 네. 저는 PK의 딸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와의 오랜 불화를, 그 정치적 불화를 이번에 이제 쿠데타 이후에 포기 선언을 하셨어요. 네. 다행히 포기 선언을 했지만 이 영화까지 보실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가족 문제도 지금 좀 그것부터 해결을 하는 마음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관객분이 또 이렇게 또 서포터즈를 작설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활약을 기다리면서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부터 드릴게요. 노란색 옷 입으신 분. 원래 질문은 왜 남태령 영화의 끝을 퀴어 퍼레이드로 했냐고 묻고 싶었는데 이미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제 감상평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윗세대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세대도 끊임없이 죽음을 조우했었던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전에, 아니, 12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제 한 학년 위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와 같은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태원에서도 저와 같은 청년들이 죽었고,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것에서는 저와 같은 여성들이 죽었고, 그리고 저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정말 많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무력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태령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태령에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이제 농민분들을 돕고, 저는 사실 남태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을 때 저는 백남기 농민분부터 떠올렸어요. 백남기 농민분도 박근혜 그 당시 태진 시위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전봉준 투쟁단 그 농민분들에게서 백남기 농민분을 똑같이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력감을 남태령 시위를 통해서 뭔가 성취감으로 바꿔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질문은, 저는 제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반공 외치시고 엄청 국민의힘 열렬 지지자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할아버지와는 정치적 성향을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에 얘기를 했었을 때 할아버지가 박정희 때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이제 그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런 조약을 맺겠다고 했을 때 시위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그런 시위를 나갔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약간 내가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그냥 단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까 이 전봉준 투쟁단에서 이렇게 오신 인터뷰 해주신 농민분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감독님도 혹시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일단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그쵸, 말씀해주신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그렇고, 세월호부터 시작한 그 선생님 세대에 대한 무력감이 이제 성실함으로 바뀐 이야기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의 한국사를 좀 요약한 풍평과 질문이셨습니다. 저희 출연하신 황승유 씨가 인터뷰 때 그 말을 하셨어요. 본인은 세월호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들과 같은 나이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죽는 걸 보면서 어른이 됐고, 박근혜 탄핵을 시키면서 20대가 됐고, 윤석열 탄핵을 시키면서 20대 마치는 사람. 이태원에서 친구 또래들이 죽는 걸 봤고, 모욕당하는 걸 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내가 세상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큰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내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는 저도 약간 구세대니까 성소수자가 뭐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 그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논바이너리는 저도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용주님을 인터뷰하면서 용주님께 그 올림픽 공원 보면 다 웨딩 사진 찍고 있고 가족들 소풍 나와 있고 정상성의 화신 같은 그 공간에 한가운데 용주님이 앉아서 논바이너리는 이런 거고요. 뭐 퀴어는 이런 거고 바이가 뭐고 뭐 이렇게 디스포리아가 뭐고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때 많이 배웠고 그분이 이제 뒤돌아서 있는 장면을 찍고 싶다 그랬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딱 돌아보시더니 V를 하고 뛰어가시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생기 넘치는 청년을 상처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몰랐지만 이게 그거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쵸?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되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뭘 모른다는 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큰 해방감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아파하면서 마음의 근육, 민주화의 근육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광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추운 날을 버티고 우리의 성취의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너무 그 성취를 미화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에서 남태령에 그치지 않고 진짜 영화 남태령을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아까 손을 들어주신 분이 아직 질문이 유효하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를 좀 더 열심히 해서 크레딧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트위터를 헛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사벽이 열리고 트랙터는 행복하게 눈맞이로 돌아갔습니다. 끝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 후에 이야기까지 연결이 돼서 좋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산된 기록들이 되게 많았어서 영상으로 압축하실 때 덜어낸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최종 파일에 담지 못한 부분 중에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지? 많으실 거겠죠? 네. 저 엄청 많아요. 거의 번째들 별로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못 실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다니는데 트위터는 더 많고 제가 아마 마지막까지 넣고 싶었다가 못 넣은 트윗의 주인이실 수도 있어요. 성서공단에도 그리고 거통부 조선하청 지회에도 뭐 세종호텔, 지혜복 선생님, 동덕여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마치 스케치처럼 그것들을 이렇게 사용한 것만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담으면 이게 윤용이 나누샤급이나 아시죠? 59장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 다만 저는 이 남태령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는지 이분들은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론서 정도로 만족하자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촬영 원본을 제공받은 많은 촬영 감독님들, 현장의 미디어 활동가 분들이 계세요. 유명한 미디어 농부도 계시고 황기자 TV 유튜버도 계셨고 또 스튜디오 R이라고 미디어 활동가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기록한 것들이 또 다큐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네마다 연락해 주기도 기다리고 있고 그 미디어 R의 돌맹 활동가님이 정말 열심히 현장 촬영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들 누락한 게 다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처음 편집본 원전 가편으로 그냥 붙인 거 얼마나 많았었어. 얼음 김장마다 한 5시간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이번 그거보다는 네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좀더 힘드셨겠네요. 유튜브들을 이렇게 타임라인을 쫙 세워놓고 전동 TV와 기상행동에 겹쳐지는 부분들과 이제 미디어 공부에 겹쳐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뒤지면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니까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 눈물 버튼은 그거거든요. 트랜스젠더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면서 연재야 보고 있어? 보고 있니? 라고 그리고 신우리 씨께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막 부르니까 이 광장에서 이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호명하게 되는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뭐였을까? 광주에 가서 5월 18일 날도 제가 개봉 전에 특별 상영으로 5.18에 남태령을 들고 간다는 게 저 나름대로는 너무 이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5.18 당시에 활동하셨던 여성운동가 선생님들이 이제 광주의 민주주의 대신 남태령의 민주주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짜릿하네요. 네, 그렇죠. 그 처음에 너무 이제 두 분이 자꾸 빚을 졌다고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 영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다 보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같이 해주신 손수연 배우님의 어떤 뜻을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정말 그분들의 말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이 완성된 영화의 이야기를 보태주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빚은 탕감된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서포터즈가 되어 주실 분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테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관객분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움이 될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온라인 상에 많은 리뷰를 써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받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그 리뷰 써주신 분들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동경하는 마음에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 야채 꾸러미를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야채 꾸러미가 벌써 좀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고퀄이에요. 그래서 그 고퀄은 사실은 손수연 배우님이 이거를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후기 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 몇 개 들어오는지는 지금 배우님의 네, 홍보에 달려있습니다. 일단은 그 야채 마트에 가서 야채 널린 거 보면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야채로 뭘 해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내주신 언니가 독과에서 보내주시는 꾸러미는 이제 레시피도 오고요. 되게 다양한 평소에 접해 보지 못한 모양의 그런 것들도 와요. 약간 저는 무가 이렇게 동그란 것도 처음 보고 파프리카가 이렇게 긴 것도 처음 보고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야채 모습과 다릅니다. 네. 그런 다양한 모습의 야채를 한번 섭취할 수 있는 네. 만나볼 수 있는 네. 너무 리뷰 쓰시고 싶으시죠? 네. 네. 한 80% 정도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네, 박수 한번 네, 홍보해 주시고 개봉날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추운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우리가 좀 즐거울 수 있는 건 영화의 에너지가 가득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어떤 광장이든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좀 끝인사를 좀 들어볼 텐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감독님 어떻게 또 관객들이랑 만나실지 각오와 희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매번 이 관을 꽉꽉 채워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상영관이 열리길 바라지는 않지만 줄 알았는데 바라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올해 12월 21일까지 남태령 주돌 때까지는 저희가 가늘고 끈질기게 계속 관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뷰도 많이 써주시고 다 트윗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스윗 트윗 오늘 몇 개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남태령을 스스로 접하지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을 꼭 한번 모시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나가요, 크게 내리네요. 감사합니다. 신기혁 배우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을 꽉꽉 채우지 않기를 그거를 바라시겠지만 저도 그 관을 저는 꽉꽉 채워서 저희가 광장과 뭐 남태령을 가득 메웠던 그 응원봉 들고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계속 잊지 않고 찾아주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영화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할 수도 있는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화나 현장 어떤 그런 시 현장이나 나가면 연결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대의 힘과 또 보이지 않는 선들을 넘어서면서 영화에서도 제가 되게 좋았던 게 경청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들을 개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서요. 네. 이 가끔 이렇게 아직도 경찰 차벽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렇게 좀 지치고 힘들거나 좀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하거나 그럴 때 이 영화가 그 단단한 일상의 차벽의 균형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남태령 화이팅으로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셔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감독님과 배우님 말씀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서포터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러면 오늘은 헤어지기로 해요. 근데 곧 만나기를 또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